금융당국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유동치는 금융시장을 종합 점검하고 유로존 위기 확산에 대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친환경 기준에 따라 개별 소비세가 매겨집니다. 정부가 오는 9일 2014년 재정운영과 재원 배분 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엽니다. 공공기관 부채관리와 비과세 등 세제 정비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이동서입니다. 우리 증시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나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50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는데요. 이런 현상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물이 워낙 거세다 보니 시장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점차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좀처럼 급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유로존 재정위기가 미국을 거쳐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많이 급락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마저 밑돌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29포인트 내린 165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2포인트 급락하면서 1632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벌써 1626까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1650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9,8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4천억 원 정도, 기관이 또 역시 4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두 매수 주체의 매수 물량을 합쳐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버텨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급락하면서 500선마저 내주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6포인트 내린 50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포인트 내리면서 492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벌써 488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인데요. 50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50억 원, 외국인이 150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급등했는데요. 24원 70전 오르며 장을 시작했는데요. 오전 중에 벌써 1168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1원 50전 오른 1152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내리면서 8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3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오늘 79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3% 내리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2.7%, 2.5% 급락하고 있습니다. IT 대표주들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전자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1%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1.6%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1.5%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주들 어제에 이어서 유럽 바락제로 이틀째 급락하고 있는데요. 증권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7%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2.8% 내리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역시 3%, 4% 가까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2.3% 내렸습니다. 신한지주가 2.7% 내리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4.9%, 5% 가까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건설주들도 이틀째 급락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건설업체들의 건설주들의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설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건설이 4.5%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두산건설 역시 3% 내리고 있고요. 계룡건설은 오늘도 7%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여행 항공주들도 많이 내리는 모습인데요. 환율 급등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급등이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나 화물 수출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 항공주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이 1.6% 내렸습니다. 하나투어가 3.9%, 4% 가까이 내렸고요. 모두투어와 자유투어 역시 4%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3D 관련주들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공중파 3D 시험 방송 계획이 발표되면서 3D 관련주들 다시 재조명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DMS가 3.5% 올랐습니다. 잘만테크도 8% 올랐고요. KDC가 12%, 현대IT는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3D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장 초에 코스피가 3.4% 급락하면서 시장이 전개가 됐었죠. 지금 이게 좀 호전이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었고요. 1.6% 하락한 채 시장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656포인트, 다시 1650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그리고 기관이 꽤 사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의 매물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1조 원을 막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팔았던 적이 앞에 딱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벌써 또 4번째로 우리 증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보다 더 골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의 특징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전일 해외 증시 약세 마감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도로 인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시 급락을 이용한 주요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부각되면서 기관들이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보험, 은행 이런 기관들이 주요 매수 주체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어 업종이 되는 의약과 통신 업종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제가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랑 함께 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 상황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개인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순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로 인해서 장의 급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은 4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번 주에만 약 2조 원 이상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머징 포트폴리오닷컴의 글로벌 뮤추얼 펀드의 이제 동향을 살펴본다면 한국 증시와 관련된 글로벌 펀드는 12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남유럽의 재정 적자 위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올 들어서 1, 2월 달에 남유럽 재정 적자 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영국계 외국인 자금들은 국내 증시에서 순유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조세피 지역의 단기성 자금은 1월 달에 국내 증시에서 순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장기 자금 성격이 강한 미국계 자금은 남유럽 재정 적자 위기 국면에서도 꾸준히 순매수를 하였고요. 현재 5개월 연속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차후 전망하자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중장기 선호는 변함이 없겠지만 당분간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소극적인 단기 대응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죠. 환율 시장도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연중 최대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원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도 11원 50전 오른 1152원 8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남유럽 재정 위기 이런 재정 위기 불확실성이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율의 최근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이제 급하게 전환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 남유럽에 대한 재정 적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각국의 정부 노력 그런 것들이 시장 신뢰감을 가져다 줬을 때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인다면 환율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의 상승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금융 불확실성이 시장을 이제 추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환율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장이 폐장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지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언급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일조원 이상 매수한 것처럼 국내 증시는 수급이 상당히 취약한 구도에 있습니다. 무료 저가 매수의 주체는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소극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잠시나마 소강 상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에 유로의 주원의 긴급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결과가 시장 기대치만큼 시장 신뢰를 얻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일정 수준의 길적 반등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유럽 재정 적자 불확실성 함께 중국의 긴축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요소 자체가 금방 해소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스타일을 약간 바꿔가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시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 이치련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긴축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좀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급하게 하락해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일단 장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한 달, 한두 달 뒤에 길게 보는 이제 여유를 갖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길적 반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약세 국면에 좀 단기적으로 접어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기존 4월달까지 좀 적극적인 주식 선호를 배팅했다면 약간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선정도 약간 이제 바꿔갈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자금들도 상당 부분에 약간 이제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증시를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낙폭이 어느 정도 나와서 장 후반부에 저가 매수에 나서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시장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8% 그 정도 무너지기도 했고, 장중에 코스피가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고,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바라볼 곳이 지금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유로존 반등세를 거의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장중 폭락이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는데요. P&G를 비롯한 몇 종목에 대한 주문 실수라는 설도 있긴 한데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보면 실수보다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한 대규모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실수라면 어제 장중에도 낙폭을 줄였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밤에요. 어떤 모습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어제 폭락의 해석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폭락에서 갑자기 발생된 대량 거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량의 매도세가 갑자기 출현한 것인데 역으로 본다면 또 저점에서 받은 매수세도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후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해지고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대량 거래 때문입니다. 어제 다우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대량 거래였는데요. 2009년 12월과 올해 3월에 비슷한 규모의 대량 거래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의 강도가 더해졌다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상승
상승 방향이었었는데요. 이번의 방향도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기대 반, 우려감 반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든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전체 지수 흐름이나 거래량도 관심이 갈 만한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종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P&G가 36% 넘게 하락을 했다.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주요 종목들도 순간적인 폭락세가 동반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인텔이 10% 이상 내렸었고요. 애플이 22%까지 내렸었고 캐터필러도 12%까지 내렸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시티그룹 등의 금융주도 종가보다 2배 이상 장중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어제 종가가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종목별로 고점 대비 따져봤을 때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애플을 따져봤을 때 어제 종가가 고점에서 10% 밀린 상황이고요. 인텔이 12%, JP모건이 15%, 골드만삭스는 26%나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고점에서 주식이 1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어제 미국 시장의 폭락과 반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종목별의 움직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쪽에서 낙폭이 이렇게 컸던데 일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유럽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유럽 쪽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부실의 해결보다는 확산되는 모습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해결 방안을 뚜렷이 누가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유일하게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ECB의 지원이나 직접적인 채무 조정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각국의 증시 상황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로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그리스가 한 1%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포르투갈이 2% 넘게 하락했고 스페인이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탈리아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부실 발생된 순서대로 하락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확산이 되는 상황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문제는 영국 증시 추가 하락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의 재정 적자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모습인데요. 영국 재정 적자 얘기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대서양 넘어가서 미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모습은 재정 지원이 가능한 국가로 거론되는 프랑스가 또 2월 저점을 붕괴시키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채무 조정이 이뤄질 우려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프랑스 쪽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에 대한 국가별 익스포저를 따질 때 프랑스 은행이 8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독일의 450억 달러보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러한 우려감이 프랑스 증시에는 큰 부담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이 그나마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증시는 유로존에선 독일 증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도 포함시켜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이번 주 해외 증시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미국에서 발생된 금융위기 문제 해결 방법이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과거에도 버블 붕괴 때 썼던 버블을 버블로 해결하는 방법을 쓰면서 민간 부실이 재정 적자의 형태로 사회화되었다는 것이 지금 부실의 실체인데요. 특히 그 민간 부실의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들의 부실이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일반인 정서와 부합되기 힘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해결의 방안이라도 제시되기를 좀 바라야 할 텐데요. 주말에 독일이나 ECB 쪽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고요. 이 역시 완전한 해결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잠시 악재가 좀 수그러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시점인데요. 그러고 또 증시가 반등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유일하게는 지금 바라볼 것은 ECB와 독일 쪽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탈출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낙폭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2.1%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있네요.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어떻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가 3%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 같은 경우 1%밖에 하락을 안 하지만 원래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60일에 이어서 오늘 122평까지 붕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659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22평까지 붕괴시켰기 때문에 장중 반등이 단기 이격과다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 전환으로 할 모멘텀도 없고 수급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조 원 외국인 매도 또 나오고 있고 지금 1조 700억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7천억을 넘어서서 오늘 더 매도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소버린 리스크 발생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조차도 이제 반응이 좀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예전 때의 한 수치를 좀 점검해 본다면요. 작년 11월 두바이 문제 발생 때 외국인 단 하루 2천억 원대 매도를 발생하고 미국 시장에서 그 다음 날에 큰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이슈 자체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그런 단기 매도에 그쳤죠. 최근에 두 번째 나온 외국인 매도세가 올해 1월 말 유로존 부실이 처음 거론될 당시인데요. 하루 4천억 정도의 매도 규모가 두 번 정도 나왔고요. 바닥을 잡는 2월 초까지 매도는 지속됐지만 그다지 보름 정도의 불안 요인 동안에서 그다지 큰 금액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발생 초기에 일주일 사이에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한 이후에 2주간 매도가 지속되었지만 그 금액은 주간 누계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외국인 매도 나온 금액이 그때 보름 동안에 나온 규모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 어떻게 이제 추세가 변화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단지 우려감에 의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유로존 부실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예상할 때 경제 지표 쪽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어젯밤에 나온 경제 지표가 큰 모멘텀이 되지 못했고요. 미국 시장이요. 오늘도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 장세에서 아무리 좋게 나와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될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경기 모멘텀도 미국이 정점을 형성하는지 우려감이 드는 상황인데 다음 주 초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나오면서 OECD 국가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 재점검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실전에서의 이제 접근 방법 가장 중요하겠죠. 유로존 악재가 좀 약해지만 항상 그랬듯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투자자들 대부분이 현금보다 주식 비중이 대부분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급반등을 노리고 남은 현금 조금 남은 것까지 신규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그러한 급반등이 나올 때 어느 지수대에서 어느 만큼 현금을 확보할지를 고민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일부 현금 보유에서 낙폭이 과다한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의 매수 접근 이 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는 소극적이지만 대응 가능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를 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한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2.1%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다시 164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650포인트로 다시 또 올라섰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1조 원 넘게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1조 10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일단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 저희가 많은 종목을 받으려야 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급등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령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세 종목을 한번 살펴봤었죠.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과 동양강철, 신성 FA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었는데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특히 신성 FA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신성 FA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향후 랠리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도 그 지경부에서 태양 전지 관련 로봇 주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향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올해 1분기에 1년치 주문을 소화한 만큼 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그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좀 더 보유하셔서 시세를 즐기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마이크로 콘텍솔 역시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반도체 장비주, 특히 IC 소켓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5,200원에 매수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날 5,800원까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차익 매물에 밀리면서 지켜내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시장 불안에 의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은 손절한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동양강철 역시 알루미늄 업계 1위 업체로서 실적 호전이 대폭 일어날 수 있는 회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요일에 4,100원에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지 라인을 다소 짧게 3,98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그 지지 라인을 저는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고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 라인을 붕괴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사실 좋은 주식이 눌렸을 때가 저점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죠. 현재 21선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강철을 혹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오늘 시장 이틀 동안 큰 폭으로 빠졌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에 가담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르고 있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조금 내리고 있을 때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했다가요. 5일선과 지금 20일선의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5일선과 20일선이 나란히 상승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은 바로 상승 중에 들어오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점에서 오늘 바로 매수를 단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크게 밀렸지만 전체적인 동양강철의 움직임을 본다면 1% 내외로 아주 조금밖에 안 밀렸다는 얘기는 향후 상승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 호전주로서 주도 업종으로 지금 부상할 수 있다. 특히 철도 관련주로도 부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로도 또는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LCD TV의 프레임 이런 부분에서 향후 부품 소재 관련주로서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주가에 묻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오늘 눌리는 이런 구간이 저점 매수 찬스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급등주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치주로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동양강철 역시 손절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동양강철에 대해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등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1110번으로 상담받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동양증권증권 신촌지점의 권용문 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엉클어졌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2% 급락하고 있는데요. 시황 짧게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매수 주체로 부각됐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매도세를 동반한 이런 급격한 하락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 동안 유일한 매수 주체로 작용했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매도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세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그 일시적인 그 단기 악재를 딛고 다시 추세 회복으로 돌아설 것인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엉클어져서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이 빠르게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프리마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2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50%로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 저희가 이분 첫 번째로 봐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꽤 크시거든요. 그래도 오늘 하락장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낙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로서 그동안에 그 지문인식 모듈 부분의 단가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판관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저하가 여태 동안 주가 하락의 그런 주요 부분 큰 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 월봉부터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월봉 보시면은 일단은 작년에 만원 단가를 뚫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한번 수익이 난 구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1년여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주가 하락의 요인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기준을 10,000원 정도로 잡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여태 동안 이제 지지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오히려 저항 역할을 했었던 이 10,000원대를 뚫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시세를 주었던 것만큼 요번에 10,000원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판가름해 보셔서 10,000원이 깨진다라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손절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10,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도 워낙 높으시고 그다음에 비중 자체도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회복되는 수준에서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선을 지지받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50%입니다. 네. 그래도 이분께서도 비중 축소라든지 여러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10,000원이라는 단가를 뚫으면서 큰 폭의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깨진다라면 어떤 실망 매매 출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대폭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기존의 비중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그래도 손실을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에 대해서는 지금 10,000원이 붕괴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이어서 STS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6,79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8%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6,380원 선을 걷고 있는데 STS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부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갔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세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장 하락과 함께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는 최저가로 시작을 했지만은 다시금 이제 장중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추세선을 바로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다라면은 기존의 이러한 추세선이 저항대 역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 혹은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STS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좀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6%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매물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좀 지지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 일단 지지선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000원 선인가요? 네, 6,000원 선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생명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매수 가격이 9,35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한생명 오늘 금융주들, 보험주를 포함해서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4%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생명은 어떻게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하락세가 이제 하락 갭을 동반해서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인데요.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목들도 그 미국장 급락과 함께 오늘 아침 시초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보셨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최저가였고 그다음에 장중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지금 보시는 대한생명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 거진 고가 부근입니다. 아침 시초가 시작 후에도 장중이 계속적으로 밀린다라는 그런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하락갭 자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도 이러한 9,000원 정도 깼었던 이런 하락갭을 메우지 못한다라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없이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줄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만약 다음 주 초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30%라고 하셨으니까 네. 한 15% 정도까지는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생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8,200원에 3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1023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오늘 좀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된 것 같거든요. 네. 대덕전자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보죠. 네, 매수 가격이 8,200원이시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기간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그 정도 넘으신 투자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2009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IT 경기 상승과 그다음에 모바일 수요, 그다음에 IT 기기들의 어떤 신흥국 시장의 그러한 수요에 부응해서 이러한 PCB 업체로서 상당히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추세선을 가지고 올라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게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가 있지만은 역시나 여기 윗꼬리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다시금 한 6,750원 이 고점을 빨리금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지속적으로 고점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덕전자 지금 매수하신 지 꽤 됐습니다. 2년 가까이로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손실이 꽤 많이 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좀 꼭 참고로 하시고요. 대덕전자 조금 더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TX 엔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 매도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23,000원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주셨는데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 2만 원 선, 2만 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07년도 조선업황 그 호황과 함께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09년도에 드디어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세가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부분은 일단은 20월봉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돌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월봉상의 20월봉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한번 잡아 본다라면요. 일단은 여기에서 상승 추세선이 있는 한 19,000원이 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18,000, 한 6,700원 선 정도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뭐 한 21,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21,000원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또 이렇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 한동안 횡보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21,000원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선은 18,7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 일단 저항선이 21,000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거래를 하시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손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6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단기 추세선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투자자라시라고 그러시면은 일단은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INC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INC에 대해서 14,1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오늘 역시 좀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5.3% 급락하고 있고 INC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관련 업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뭐 DNB라든지 뭐 여러 쪽으로 많은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낙폭이 크다는 점에서 이분께서 좀 시름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INC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보았던 종목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락 갭을 동반하면서 오늘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하락 갭 자체는 빨리금 이렇게 메워지지 않는다라면은 향후에도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침 시초가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이후로도 줄고 장중에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다행히 뭐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어느 정도 종가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향후에 이런 10,000원, 1,500원 이하로 이 가격대가 저항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초반에 이것을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뭐 물을 타서 더 비중을 늘린다든지 손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여태까지 만들어졌었던 가장 저점이 오늘 드디어 오늘 저가에 만들어졌었죠. 9,480원인데요. 네. 만약 이 가격이 깨진다라면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 초에 강하게 1,50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보유를 해도 괜찮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뭐 다음 주 초반에도 좀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물량을 아깝더라도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시장 대응에 나서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할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두시고 균형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N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1327님이시고요. 1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은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18,300원 선이라 일단은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오늘 좀 낙폭이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이 몇몇 종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뭐 LCD, LED 그런 광학 필름 제조업체로서 뭐 IT 경기 호황과 함께 굉장히 최근 들어서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며칠째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가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올해 초부터 해서 고점과 저점을 모으는 형태를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며칠 이렇게 빠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14,000원 부근에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이 가격이 깨진다라면은 월봉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여태까지 지지되었었던 25월봉이 깨져서 붕괴돼서 내려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4,000원이 지지가 될 수 있는지, 그까지 도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지켜진다라면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거진 고가 부근에 사셨지만은 한번 홀딩해 보실만 하고요. 그게 아니다. 14,000원이 깨진다라면은 좀 아깝더라도 매도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구체적인 그 지지선을 말씀을 해주셨죠. 14,000원 선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000원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6023님께서 올려주셨고요. 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국 원양자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추세를 살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또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하락세가 벌써 한 달 이상 됐죠. 4월 초에 보면은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캔들 모습이 나오는데요. 크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제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긴 그런 캔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긴 그런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반등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적으로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한 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추가적으로 하락하셨을 때 다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노리는 저점 매수 전략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루멘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199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루멘스 13,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LED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루멘스도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보신 종목들 가운데서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대별이 되는데요. 시장 급락과 함께 아침 시초가 크게 갭 하락하면서 빠졌지만은 그 시초가가 저가 부근이 되는지 혹은 고가 부근이 되는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저가 근처가 되는 그런 네. 분류죠.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장중에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폭의 상승 후에 이렇게 거래를 줄이면서 하락했는데 지금 하락의 요인도 어떤 시장의 급락 외에는 크게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 급락이 진정이 된다라면은 네. 다시금 재차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12,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네.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봐집니다. 네.
장중에는 5%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을 대거 만회를 했고요. 지금은 1.1% 정도, 0.7%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루멘스 일단 12,000원 선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의 대안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이번 주는 인포피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종목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케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테마에 속해져 있습니다. 스마트 케어 사업은 정부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스마트 케어 사업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마트 케어 사업이라는 거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통틀어서 이렇게 스마트 케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인데요. 미주법인의 매출 채권 감소와 그다음에 신제품 매출 증가로 인해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으로 OEM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것 또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포피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크게 두 번의 이제 파동이 있었죠. 2월 달에 큰 파동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한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다 상한가를 동반하는 상승세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도 줄이면서 이렇게 양호한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터닝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16,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16,900원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 16,000원 정도 근처까지 내려온다라면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5,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 이러한 상승 추세, 상승 트렌드가 붕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피아 대표적인 스마트 케어 관련주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을 16,000원 선, 목표 가격을 직전 고점이죠. 19,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손절선을 15,000원 선으로 측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 많은 종목 살펴봤고 관심 종목으로 인포피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2.7%대의 코스피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1% 급락하면서 동시효과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